주제 끝나서 그건 한번 좀 지켜보시죠. 뭐 오늘. 사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이제 지금을 오히려 적기에 참여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아직까지 안 하던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전 이제 하고 싶어지니까. 그럼 무슨 종목을 살 거냐? 그런 조언을 해달라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제 주변에. 저는 대표주 1등주로 갑니다. 그러겠죠. 네. 그럼 뭐 하여튼 지금 주제는 넘어갔으니까 조갑재와 조중동의 한동훈을 지금부터 밀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 얘들은 나중에 이제 한동훈이 최근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했어요. 탄핵. 한동훈이 탄핵을 해야 된다. 만약에 임기연장 개헌을 한다든지 뭐 공소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고 형사소송법에 뭐 공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막 이런 다 거짓말이 많아. 근데 공소취소랑 공소기각은 다른 거예요. 공소취소는 검찰이 내가 공소를 제기했다가 우리가 보니까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하고 걷어들이는 게 공소취소고, 공소기각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언론이 한동훈이 하는 말을 그대로 실어주면서 얘 말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기사에 안 써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워딩은 계속해서 기사로 쏟아지고 한동훈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기사 라디오에서 특히 보니까 채널 A랑 SBS가 엄청 불러 보니까 이게 다 저게 있는 거죠. 채널 A랑 SBS 이런 데서 조갑재 같은 사람 계속 불러서 이 워딩을 옛날에 김종인 느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옛날에 김종인 느낌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노인들이 진짜로 그러니까 원로 정치인으로서 조언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특정한 사람을 밀어가지고 지금 정권이 2년 차예요. 2년 차인데 차기 대선 후보로 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을.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 한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 군대까지 동원해 가는 데는 한동훈이 기여한 바도 작지가 않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그거를 실패하는 바람에 영장이 기각돼서 한동훈이 경질이 되고 윤석열이 군대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비상계엄을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란 특검의 결과 발표와도 제 생각과도 일치하는 부분 내용인데요. 한동훈이 결국에는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게끔 만들어간 몰아간 장본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표면적으로 잠깐 반대하는 듯한 자기가 뉘앙스. 의원도 아닌데 막긴 뭘 막어. 그때 본회의장 들어올 자격도 없는데 뉘앙스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위험하니까 들어와 있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데리고 온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추경화가 불러서 가는데 막지도 못하고 그래놓고 뭐라 그랬으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동훈은 한덕수와 윤석열을 만난 다음에 분할 통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대리 통치를 하겠다고. 정부와 당이 협력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게요라고. 그때 위헌적 발상이죠. 그럼 완전 위헌이죠. 지네가 뭔데 국가를 운영합니까? 그런 발표를 대놓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제가 볼 땐 이것도 내란의 부하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을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탄핵을 안 하고 파면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였는데 이것 자체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역한 거죠. 부하 수행. 그게 동조. 야, 한동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안 알려지고 있어서 이거는 좀 아주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상병은요.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너무나 안타깝게 순직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임성근의 잘못을 수사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해서 수사를 방해를 했습니다. 됐죠? 네. 근데 이 수사를 방해했잖아. 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거든. 오케이. 네. 그런데 그 공수처 수사를 또 방해한 혐의가 있는 거야. 뭔지 알지? 네. 그래서 그것이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된 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몇 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설명을 조금 힘줘 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최상병 수사방해 혐의로 당시 공수처 검사들을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 2명 짚고 갑니다. 네.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인데요. 수사팀을 압박해서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막은 혐의고요. 송창진 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윤석열 관련 압수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를 지시를 한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방해를 수사하는데 그거를 수사 방해한 혐의자들이야. 네. 그래서 기소가 됐어. 여기서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아무리 제가 서치를 해도 안 나오길래 좀 궁금한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다들 아시죠? 알죠. 이종호. 네. 그런데 이종호의 변호를 했던 변호사 출신 두 명이나 공수처에 가 있었어 검사로. 그런데 그 가 있었던 그 검사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맞고요. 아. 네, 그러니까 김선규는 아니고 송창진 검사가 바로 이종호의 변호인이었고요. 그랬어. 그리고 이종호의 변호인인 다른 검사는 그 송창진 변호사 밑에서 이종호를 같이 변호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송창진보단 낫죠. 그러니까 송창진은 부장검사로 공수처에 갔고 그 검사는 평검사로 송창진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기소된 검사 다시 좀 사진 띄워주시면 그러면은 송창진은 이종호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김건희하고도 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김선규는 윤석열 쪽에서 직접 꽂았다. 김성규는 볼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라인으로 볼 수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송창진은 김건희 쪽에서 꽂았다고 의심해 볼 수 의심해 볼 수 있어. 요 느낌을 안고 가야 돼요. 자, 한동훈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 기소가 돼서 이 재판이. 이 검사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판에서 그 공수처에서 그 수사를 총괄했던 이대환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 그 사람의 법정 증언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수사팀은 나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욕심이 있어 사건 관련자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했으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이건 명확하다. 김선규. 오케이. 김선규. 자, 그러면 김선규. 얘네들이 왜 굳이 수사를 막으려고 했을까?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이번에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왜 막으려고 네. 했을까? 예. 여기 특검 이렇게 물어봐요. 김성규, 송창진이 평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는 걸 보거나 들은 적 있나 물어봤더니 이대환 검사가 김건희 여사님을 형수님이라고 했고 대통령을 VIP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님 등 윤석열 정부 유력한 인사들과 친분을 말했다. 한동훈. 네. 그리고 김성규가 한동훈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한동훈이 김 부장님 공수처 처장하실래요? 차장하실래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나? 그렇게 물었고요. 자신이 공수처 차기 지휘부에 오를 것처럼 말한 적 있냐 얘기했더니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뭡니까? 자, 변호사님. 일단 공수처 구성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공수처는 부장검사가 4명 있습니다. 1, 2, 3, 4부장. 저기서 이대환 부장검사는 4부장검사고요. 김선규가 1부장, 송창진이 2부장이에요. 근데 김선규, 송창진 1, 2부장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공수처장하고 차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윤석열이 이제 자기 사람을 공수처에 심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 2부장부터 먼저 보내놓고 네. 그 다음에 이 처장, 차장이 임기가 다 하면은 이 사람들을 올리려고 아마도 그렇게 처음에 계획해서 보낸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알박기죠, 일종의. 네. 그랬었는데 이제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뭔가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김선규, 송창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막 연루되고 하니까 아마 처장, 차장으로 바로 올리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던 도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오동훈 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윤석열이 이제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오동훈이 오기 전까지 상당히 시간이 길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처장, 차장 퇴임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이 상당히 이게 최혜병 사건 초기에 몇 개월인데 이때 그러면 처장, 차장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1부장이 처장 대행, 2부장이 차장 대행을 한 겁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네. 그 시기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야. 맞아. 그런 그리고 거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그다음에 특검이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수사하라고 했대. 근데 그 와중에 한동훈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야. 맞아. 너 공수처 처장 할래? 차장 할래? 대박이네 이거. 그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네, 문재인 정부 때 해놨던 처장 차장은 이제 나갈 거고 나갔고 그러면 김선규, 송창진 둘 남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한동훈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간에 뭐 하고 싶어? 이 사람도 이제 나갈 그렇지, 그 건데. 이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종편에서는 한동훈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뭘 이런 질문에 바로 비판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마지막에는 왜냐면 말하기 좋아하잖아 한동훈은. 또 이런 건 말 안 해. 좋아하잖아. 네. 자 실제로 이런 말을 했냐 안 했냐? 네. 이 자리를 약속했냐 안 했냐? 했냐. 수사를 무마하려고 이런 자리를 약속한 것이냐?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클로징 멘트로. 알겠어요. 점수 완료. 이 들고 가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갈게요. 이제 저도 사실 저 사람들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그 재판에 증인으로. 왜냐면 저도 공수처에 공익제보를 해갖고 맞아요. 출석을 네, 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종호의 변호인이 저를 조사하고 맞습니다. 한 것들을 제가 그 증언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김선규, 송창진을 처음 봤어요. 봤는데 아주 김선규 쪽은 저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눈빛이 그래요? 예, 하면서 막 너 나 아냐 왜 나한테 이러냐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랬어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똑바로 했으면 공수처는 독립기관이고 반부패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일했으면 너가 그렇게 떠봤더니 윤석열 탄핵 안 당했을 수도 있다. 초창기에 이걸 또 내가 잘 잡아줬으면. 예, 근데 결국 당신들이 계속 봐주고 윤석열 은폐하고 하니까 급기야 뒤로 가가지고 특검까지 되고 계엄까지 하고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지금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지금 임성근처럼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느닷없이 한동훈 창당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냐? 잽이 되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궐선거에서 어렵게 뭐 됐다고 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본인은 지금 뭐 가타부터 얘기 안 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또 하나 우스운 게 그 국힘당이 어떤 당입니까? 대선 주자 하나 못 내가지고 부랴부랴 윤석열 꼬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정권 잡아봤는데 뭐 그자가 더 해먹겠다고 내란 이렇게 해서 지금 징역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똘마니 하던 사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자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밑에서 또 똘마니 하던 자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 막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끌어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야, 그러면 우리 당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에 바람을 좀 불어넣는 사람이 조갑재 씨예요. 조갑재 씨는 그동안에 한동훈 좀 응원하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창당을 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눠져야 해요. 네. 나눠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눠지느냐는 건데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죠. 헤어지는 과정에서 뭐 신당도 되고 뭐 분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갈라질 사람 갈라져야 돼요. 대표님 저 복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할까요? 창당이라도 할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정당하라고 그러죠. 한동훈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네. 이것은 민심을 거역하고 결국 그것은 윤석열 내란 수괴 세력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창당을 해라. 어차피 거기는 뭐 틀렸다. 결국은 내가 돌아가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창당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 창당이지. 윤경호 소장님도 오랫동안 정치권 지켜봤는데 창당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갖고 있는 인력과 자산, 우선 쌓여있는 현금, 뭐 동산, 부동산 이 위세에 사실 390 얼마나 몇 억은 좀 내놔야 뭐 되나? 토해낼 수도 있죠. 토해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국민의힘이 그 위세에 사실은 나가서 당을 만든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창당의 생각이 일이라도 있었다면 지난번 부산에 나왔을 때 본인은 부산에 나갈 테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도 같이 나갑시다. 예를 들어서 뭐 평택을에 뭐
누구를 또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14곳을 한번 전국적으로 우리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까 앵커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없는데 무슨 정당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그 이전의 실패 사례들에서 잘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창당이 조갑재 씨의 입에서 나온 거 전에 안철수 입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관심을 끈 거 아니었나 싶어요. 안철수가 추경호 내란 그 재판 가가지고 한동훈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한판 붙고 하면서 한동훈한테 지금 직격탄을 계속 날리는 과정에서 창당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 웃기는 게 그걸 안철수가 또 얘기하니까 또 조롱을 당하잖아요. 이게 정치판이 이렇게 비아냥과 조롱, 무시당하는 그 연속이 된다는 거, 그것도 저는 참 웃기더라고요. 오늘 창당 얘기를 하는데 저를 뭐라고 혼내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으시네요. 착한 악마님, 냅둬요. 앵커님은 내란당 애들 잘하고 있는데 꼭 지적을 해서 막으려고 하시네. 자중질환이라고 보시는구나. 예. 서울 갑부님, 이분도 앵커님 냅둬요. 지들끼리 싸우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녹수님. 앵커님 그렇게 어려운 걸 알려주면 어찌했을까? 내버려 두세요 하든지 말든지. 그럴까요? 근데 하도 웃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장동혁의 부동산 투기 전국에 열 몇 군데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특히 서산대산 고속도로 종점에 최근에 TV조선이 연속해서 특종 단독 보도를 했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현직 판사 시절부터 기획부동산에 뛰어들었거든요. 수십억을. 제가 이제 막 고발하고 규탄도 하면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가끔 알아보는 시민들이에요. 그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요. 그래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장동혁 지금 국힘당 잘 망치고 있는데 왜 자꾸 안진걸 씨가 나서서 몰아내려고 하냐고. 그 사람 냅둬야 된다고. 그럴 때 저희가 가끔 헷갈립니다. 아니, 장동혁 나쁜 사람인데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근데 냅둬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과 한동훈이 싸우는 꼴을 보면 참 이성적으로는 한국 정치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예. 하면서, 그런데 또 감성적으로 보면 나 모르겠다, 더 싸워라 이놈들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창당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화시키면 장동혁하고 한동훈이 싸워서 한동훈이 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아까 시대정신 지역 기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세력 싸움을 이게 당이 쪼개지는 어떤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대한민국 정당법이 전국 정당만 인정을 하거든요. 예, 헌법적으로 사실 지역 정당이 인정이 안 되는 건 문제가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의 전국 조직을 갖춰야지만 이게 정당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 한동훈 씨가 명분과 세력으로 정치를 하는 건데, 본인이 전국 정당을 만들 세력이 아직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거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네. 계산할 수 있죠. 네. 친한계 의원이 한 10명 되고, 네네. 그러면은 나는 부산이고 또 누구 서울이고 또 그 중에서 뭐 있고 이렇게 하면 전국 정당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 산수는 했을 수 있죠.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 정치를 보호하는 이유가, 정당은 이제 국민의 의사를 정치, 그러니까 권력에 연결하는 도관, 파이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한동훈 씨가 창당을 해가지고, 그럼 본인은 현재 국민의힘과 어떤 차별화된 어떤 명분을 도관, 권력으로 난 쓰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예. 창당의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친한계 의원들은 창당에 칠자도 나온 적이 없다 부인하기는 합니다. 정성국 의원이 얘기한 걸 들어보시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창당의 치여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한 의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시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서둘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일관되게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옮긴다거나 또는 그걸 굉장히 또 이제 많이 푸시한다거나 이런 일은 지금 있을 필요는 없다.
지금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복당시켜가지고 한동훈 으쌰으쌰해서 당대표 쫓아내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창당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용경호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안철수 의원이 막 또 창당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속은 보여요. 어차피 장동영 물러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당 대표 뽑아야 될 건데 그러면 한동훈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번 기회에 한동훈 많이 공격해놔야 나중에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양반은 항상 생각하면 뭔가 좀 엉뚱한 게 많기는 해요. 지금 글을 하나 또 올렸더라고요. 한동훈 의원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레카에 할 키워진 분들의 한이 한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는 이제 말을 좀 만들었네요. 레카에 할 키워진 분들의 한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거다.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합니다. 오전에는 저를 비판하다 오후에는 한 의원을 비난하는 기회주의자도 봤습니다. 저는 한 의원의 창당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레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친한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레카가 뭐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차 끌고 가는. 예, 견인차. 그 레카차라고 우리는 레카차. 예.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예. 온라인에서 유튜브나 SNS로 부당하게 관심을 끌고 돈벌이라고 남을 괴롭히면서. 근데 친한계 여의도 레카는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바람잡이를 주변에 얘기하는 그 이제 평론가든 바람잡이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팎에 한동훈이랑 친한 척하는 레카들인데 자기를 비난하는 아주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그놈들이 결국은 너도 공격할 거다. 걔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글을 해석을 했다고? 예. 와, 이걸 소장님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못 써요. 안철수는 아시다.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저 말은 야, 네 주변에 보니까 네 편을 들면서 나를 공격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 걔들이 사이버 레카들인데 친한동훈 사이버 레카들인데 지금은 너를 찬양하지만 앞으로는 너를 또 돌아설 김세희처럼 언제든지 너를 비난하고 돌아서고 잡아먹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맥락이 없죠, 근데 맥락이. 뭔 말인지 MZ 세대 언어를 다 이해하시는 거네요. MZ 세대. 네, 저도 아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창당 그 당을 하나 만들어낸다. 그 특히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아픈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영남 기반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정당이잖아요. 예. 네, 뭐 그건 뭐 우리 어쩔 수 없는 그 지역과 관련된 그 연계가 있는데 창당을 한다는 건 영남 지역의 어떤 뿌리를 두고 영남 근본적인 어떤 그 당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건데 그 결별 이후에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창당은 불가능한 건데 조갑재 씨 창당 이야기하고 한동훈 씨가 창당 이야기를 아마 즐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즐길 것이냐? 창당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대선 주자급이 된다라는 그 언급으로 자기는 아마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갑재 씨도 아마 그런 언급을 하기 위한 창당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창당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한동훈